하락기수에서 의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혹된다, 유혹된다, 뭔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좋지 않은 의도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지 크게 운다거든요. 소위 말해 사업이 망하거나 큰 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풍천소축 6효. 6효는 원래 비가 이미 그치고 오히려 덕이 실리고 부인은 고든데 괴롭고 달은 거의 보름달이고 군자가 정벌하면 흉하다. 이게 뭔 말일까?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을 신하는 왕을 누르려고 한다. 가득 찬 달은 왕을 상징하는 태양과 싸우는 신하예요. 근데 아주 괴로우니까 더 자중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사, 주역의 원문이죠. 두분나 이런데 이제 주역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설명하신 선생님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운세로서 하락기수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상전으로 가보죠. 상전이 말하기를 원래 비가 이미 그치고 덕이 적재되니 군자가 정벌하면 흉하고 의심되는 것이 있다. 보통 하락기수에서 의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미혹된다, 유혹된다, 내가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남녀가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상 의심이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그냥 의심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때는 그걸 미혹이라는 글자로 바꿔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본문을 보죠. 이효는 무릇 스스로 음덕을 높이니 군자가 그 해침을 받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덕이라는 글자 자체가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앞쪽에서 말씀드린 좋은 것도 있지만 하락기수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을 취하는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덕이 있고 자 이러면 그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좋아 이런 말이 없으면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 100% 좋아 보다는 이익을 취하는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빨라요. 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파자죠. 글자를 풀어보면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깝거든요. 음의 덕이죠. 음산하다, 음흉하다 할 때 그 음이에요. 음의 덕을 스스로 내가 혼자서 굳이 가서 그걸 높이고 있어. 아, 군자인데도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상처와 어떤 해침, 해를 받는다. 협자를 볼게요. 협자는 싸움이 두텁고 길러냄이 넉넉해서 먹음에 만족하고 재물을 모아서 덜어냄과 폐단의 탄식을 없앤다. 덜어낸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빼간다. 그래서 이것은 손해, 손실할 때 그 글자예요. 손해를 본다. 폐단의 탄식을 없앤다. 하락기수에서 탄식한다, 슬프다, 비통하다, 우울하다, 억눌린다 이런 글자들이 나와요.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에요. 울 일이 생긴다 이거죠. 크게 운다거든요. 자, 우리가 사람이 크게 울 때 어떤 때 크게 웁니까?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크게 울겠죠. 대표적인 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뭔가 재물이나 이런 거를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모았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 소위 말해 사업이 망하거나 회사에서 나가서 뭔가 퇴직금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빚만 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큰 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다행인 것은 그 탄식이 있지만 그것을 없앤다. 싸움이 두텁다. 말 그대로 두텁게 쌓는다. 돈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가 있고 능력도 될 수가 있고 쌓는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퉁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길러냄이 넉넉하다. 길러낸다는 말은 수양한다, 익힌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먹여서 키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길러냄이 넉넉하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살았다 이런 것도 되고, 또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하락기수는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텁다, 넉넉하다, 만족한다. 자, 수식어들이 계속 뭔가 한 번 더 띄워주죠. 싸움이 두텁고 길러냄이 넉넉하고 먹음에 만족하고 자 이렇게 된 것은 아, 꽤 괜찮은 수준이다. 이게 문장의 흐름이 약간 안 좋아 보여가지고 약간 뭐지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재물이라는 글자가 대놓고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돈을 실제로 많이 벌어요. 심지어 그것을 모은다고 했죠.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계속 쌓는다 이것도 되지만 또 뭐가 됩니까?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되게 괜찮아요. 재물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락기수에서 만족한다는 말이 나오면 정말 내가 만족해 자 이거와 만족해야 한다는 말도 되거든요. 만족해야 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먹음에 만족한다는 것은 되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문장의 흐름이 재물을 모은다 해서 되게 좋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것은 먹음에 만족한다는 건 내가 풍족하게 먹는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이제 먹는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이제 요식업과 관련된 일을 한 번은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를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인생을 훨씬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불협자로 가볼게요. 자, 불협자는 이익과 이름은 겨우 이르며 깨지고 패함은 겹쳐온다. 만일 무릇 여자나 여자와 같은 운명이면 성품이 굳세고 마음은 사나우며 목숨이 무르고 재앙이 생긴다. 실제로 이제 이 본문이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세세요. 성격이 세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남편을 내리 누르고 억누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위에 굴리면서 사시는 그런 느낌의 이제 생활하시고,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싸우려고 덤비는 기질들이 있으세요. 이 본문이 나오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질이 사납게 움직임으로써 그냥 그렇게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문장의 마지막에 재앙이 생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끔찍한 일들에 자꾸 연루가 돼요. 소송을 하면서 힘든 시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범죄 연루가 된다든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그런 인생에 자꾸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이름이 겨우 이른다는 것은 정말 겨우 이르러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문맥이 안 좋을 때는 안정된 인생을 내가 추구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면 훨씬 나아집니다. 세운으로 가볼게요. 재직자라면 음험하고 간사함으로 쫓겨난다. 옛날에 이제 벼슬하는 사람들이죠. 귀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학습자라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주관하는 관아에서 물리침을 본다. 주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시험 담당관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물리침을 얻어 시험에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아래에서는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라는 것은 어차피 쓰여있는 글자들은 다 일어나는데 굳이 반드시란 말을 왜 써놨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세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크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무게가, 가중치가 세게 일어나니까 더 많이 조심해 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소인의 강교함에 떨어짐을 보고 옳고 그르다는 시비가 돌아와 침략한다. 오직 시끄러운 가운데서는 뒤로 물러나고 노래하며 즐거운 곳에서는 탐냄을 그치면 재앙을 가히 모면한다. 소인의 강교함에, 간악함에, 간사함에 떨어짐을 본다. 속아서 함정에 빠진다 이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선천에서 나오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소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내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 불협자 본문이 마지막에 재앙이다. 자, 이렇게 흘러가죠. 가히 모면한다. 그렇지만 어떤 재앙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했어요. 큰 험한 일에 내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해야지 해가지고 함정에 딱 빠뜨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동시에 나도 그 함정이 연루가 되어서 좋을 일이 별로 없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안정을 추구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원문으로 가볼게요. 시죠. 음이 성한데 양도 굳세서 또한 가히 상처가 나니 참고 탄식하며 세운 일이 일시에 망해버린다. 망한다는 글자가 등장을 했네요. 자, 사람이 죽을 때만 나오는 글자예요. 하라기수에서. 자, 죽을 정도로 큰 일이 생긴다. 강변에서 여자가 통곡하여 울부짖고 우니 비록 영광을 얻어도 정작 빛나는 땅은 낙양이다. 자, 강변의 여자가 막 울어요. 울부짖어 울어요. 영광을 얻어요. 이름이 있어도 빛나는 땅은 어디요? 낙양이다. 멀리 있다 이거예요. 헤아려 하고자 하나 가히 아직 옮길 때가 못 되고 기쁜 거처가 연속해서 올가미에 이끌리는 것을 막고 막아야 한다. 자, 기쁜 거처가 연속해서 올가미에 걸린다는 뭐예요? 기쁘다는 말은 연애와 결혼, 혼인을 말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나 배우자가 또는 우리 부부관계가 함정에 빠지거나 또는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속고 속이는 어떤 간사함에 빠져서 부부관계가 깨진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앞길에 만일 귀한 사람이 끌어점을 만나면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고 화하여 큰 연못에 있다. 빽빽한 구름에서 지금 이미 비가 내리고 위와 아래가 점점 형통하다. 제가 하라기수 원문의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작이 좋으면 중간이 나쁘고 마지막은 또 좋아요. 또는 시작이 나쁘면 중간은 좋고 마지막은 또 나빠요. 이게 이제 옛날 그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쁜 말이 나오거나 중간에 좋은 말이 나오는 것에는 너무 이렇게, 물론 그것이 발현이 되지만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에 문장이 훨씬 더 세게 발현이 됩니다. 보통 원문의 시는. 왜냐면 이게 특징이 그래요. 대체로 일은 이루고 나아가기 어렵고 더디고 의심함이 행하기에는 아직 가지 않다. 허락되지 않는다.